xy 빼기 2x 빼기 2y 빼기 1은 0이야.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방정식.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에다가 동그라미. 정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자가 2개가 있고 항은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잘 관찰을 해보면 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정식이니까 이제 x, y에다가 이제 숫자를 좀 이제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냥 아무 숫자나 막 넣자니 뭔가 좀 이상하죠?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가 딱 봤을 때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해가 몇 개가 있을까? 일단은 요거 2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로 묶어주면 y는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y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는 아니야. 마이너스 2는 아니죠.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써봐. 이렇게 한번 써봐. 그 위식이랑 이 아래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원래 인수분해는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위에 거랑 딱 맞아 떨어지진 않으니까 적당한 숫자를 조절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써야 되지? 이게 4니까 5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식을 변형할 수도 있잖아. 저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긴 방정식을 인수분해가 안 돼서 못 풀다가 대충 식을 적당히 끊어가지고 딱 떨어지는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숫자를 조절해서 인수분해를 했다. 뭐 강제로 하는 거지. 인수분해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뭐야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하는 거야. 강제로 인수분해가 안 되던 그런 방정식을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인수분해가 되네, 그지? y 빼기 2로 묶어주면 x 빼기 2 이렇게 되잖아? 됐죠? 근데 x, y가 뭐라고 돼 있었어? 아까 동그라미 친데 정수라고 써놨지. 그러면 x에서 정수를 빼고 정수에서 정수 빼고 뭐 되지? 정수 돼? 정수 빼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계속 정수 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 안 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되지? 그럼 얘도 정수겠네? 얘도 정수겠네? 그럼 곱해서 5 되는 정수 뭐뭐야? 5, 1, 5, 마5, 마1, 마5 이렇게 4개 돼야 안 돼? 돼? 그럼 아예 손도 못 대던 거를 어떻게 했더니 답이 나? 강제로 막 인수를 했더니 답이 나왔나? 나오지. 대신 어떤 조건이 필요해? 정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정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이건 해가 무수히 많지 않을까? 왜냐면 식은 언제든지 이 식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지. 근데 곱해서 5 되는 수는 이거 4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2분의 5 이것도 곱하면 5 나오죠. 근데 정수란 말이 없으면 해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수란 말 때문에 해가 유한계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지. 4개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풀면 돼요. 최대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뭡니까? 이제 x, y 찾아서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최대값 얼마? 4? 얼마 나왔어? 4? 5? 6? 7? 8? 9? 8? 다음 몇 번? 안 나와서 답이? 네. 자, 여기 x하고 y 잡아주시면 돼요. y를 먼저 썼네, 쌤이. y 여기 쓰면 되잖아. y가 얼마야? 7이고, 이게 얼마야? 3. 두 개 더하면 10. 10이다. 5번이 정답이 돼요. 됐니, 얘들아? 자, 일반적인 방정식이 아니야. 잘 봐봐. 1차 방정식이야?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은 x제곱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문자 몇 개? 2개지. 일반적으로 문자가 2개면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은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한 문제 풀어봤는데 이런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부정 방정식. 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예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요. 정할 수가 없다. 부정탄다에는 부정이 아닙니다. 정할 수가 없다의 부정이야. 그래서 부정 방정식 하면 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줘가지고 해를 무한히 많은 거에서 좀 줄이는 거야. 우리가 셀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정수 조건을 줘서 해를 일단은 이 부정 방정식의 해를 유한해로 바꾸는 거야. 유한계로 유한계가 더 이해가 잘 된다. 유한계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정수 조건을 줬다고 했을 때 그냥은 안 풀리고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가야 돼.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가야 돼. 자, x 더하기 y가 10이야. x 더하기 y가 10이야. 이거 만족하는 x, y 값이 몇 개니? 무수히 많지? 자, 정수 조건을 줬다고 치자. x, y가 정수래. 그래도 무수히 많니? 아니면 유한계를 줄어들었니? 아니야. 더하기잖아. 더하기잖아. 그러면은 1, 9, 2, 8, 뭐 이렇게 있으니까 0씩도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1, 11도 빼야 돼. 정수잖아, 이제. 그러니까 정수라고 줬을 때 더하기로 표현을 하는 것은 무한한 해를 줄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어떠니?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곱하기는 어떠니? 얘는 줄어들지. 무수히 많진 않잖아. 정수라고 조건을 줘버리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정수 조건 줬다고 해서 부정방정식 그냥 의미를 갖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곱하기 형태를 만들어줘. 그 곱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인 거야.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곱하기 형태를 만들어줘야 문제가 풀린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야. 됐니 얘들아? 이게 정수 조건의 뿌리법. 2번은 이제 실수 조건이. 그거는 이제 좀 뒤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문제 보면서 확인을 하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268번. 자, 얘도 봐봐. 2차 방정식이긴 2차 방정식인데, 자, 봐봐. 또 역시 정수라는 말이 있고, 여기 자연수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얘도 부정 방정식의 형태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볼까?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 두근 알파, 베타가 자연수야. 근데 여기 지금 봐봐. 인수분해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 그럼 알파 넣으면 0 나온다, 베타 넣으면 0 나온다 이렇게 해서 풀고 싶은데 알파도 문자, 베타도 문자, m도 문자. 그럼 식이 몇 개가 되냐면 식이 3개가 돼버리는 거야. 식이 3개면은 문자가 2개밖에 문자가 3개고 식은 2개지. 문자가 3개지. 식은 2개고. 왜 알파 넣어봐? 식 하나 나오자. 베타 넣어봐. 식 하나 나오자. 근데 식은 몇 개야? 2개고. 문자는 몇 개야? 3개지. 그럼 다 구할 수가 있어, 없어? 다 구할 수 없다. 어떻게 풀까? 이런 단원이야. 방정식 끝판왕이야, 얘들아. 연립 방정식도 이제 내가 했었지? 근데 이제 그 방정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 부정 방정식 형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좀 힌트를 줄게. 자, 힌트는 두근의 합. 근거의 지환기를 써봐. 두근의 곱. 그럼 합은 얼마야? m-5. 곱은 얼마야? m 더하기 2. 자, 근과 계수 연결해서 합과 곱을 표현했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이제 풀어봐. 자연수도 정수야. 정수 안에 자연수 들어가니까. 맞아? 풀었어? 왜 앞으로 왜 뒤져? 아, 그렇지. 문자가 너무 많지? 문자를 줄여가야 돼. 자, 그러면은 알파를 없앨래, 베타를 없앨래, M을 없앨래. 이 두 식을 딱 보고. 뭘 없앨래? 뭘 없앨래? 뭘 없앨래? 뭘 없앨래? 알파를 없앨래? 베타를 없앨래? M을 없앨래? 어떻게 풀 거야? 풀면 100만 원 준대. 어떻게 풀 거야? 뭘 없애는 게 제일 편할까? 알파를 없앨 수가 있어? 이거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넘겨서 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게 3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알파를. 네가 대답을 안 할게. 그냥 쌤이 대답을 할게. 내가 그냥 풀게. 대답을 좀 해줘야 이게 좋지. 자, 요렇게 한번 빼볼게. 그냥 뺄게.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남아있지. 그 다음 뺐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지. 뺐으니까 마이너스 베타지. 7이지 여기. 됐어? 자, 시간 한번 읽어볼게.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7이야. 267번 봐봐. 267번. xy 빼기 2x 빼기 2y 빼기 1은 0이야. 67번 뭐라고? xy 빼기 2x 빼기 2y 빼기 1은 0이라고. 자, 얘는 뭐라고?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7이야.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해요? 강제인수 분해하면 이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파 베타는 정수랑 똑같은 거잖아. 자연수니까. 이해해요? 부정방정식이 어렵네. 저 모양을 찾아내는 것이 두 식을 연립해서 찾아줘야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 조건이니까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 돼? 곱하기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 곱하기 모양 어떻게 만들어? 강제로 인수분해해야.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너 만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도 만들어봐. 야, 이렇게 되는구나. (1, 8, 2, 4, 4, 2, 8, 1) 또 있지. 마1, 마8, 마2, 마3, 마4, 마2, 마8, 마2 이렇게. 자연수일 때도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자연수일 때도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다 써놓고 자연수란 조건이 있지. 근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알파 베타가 아니야.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니까 일단은 케이스를 다 써놓고 나중에 지우는 게 나아. 왜냐면 수빈아 나중에 이렇게도 나오거든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빼는 것도 나올 수 있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여기 30 빼는 거. 그럼 얘가 1이면 알파는 1이면 자연수잖아. 근데 얼마든 나올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음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음수를 배제하지 마시고, 여기가 알파 베타의 곱이면 음수를 배제해도 돼. 근데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배제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건 맞아요. 수빈이가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가 얼마니? 알파가 2, 베타는 9, 알파는 3,
베타는 5, 5, 3 찾아주시면 되죠. 9, 2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알파보다 베타가 커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6가 아니면 5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 m은 여기 있다잉? 알파랑 베타랑 더하고 5를 더해줘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고 5 더해줘야 돼. 그 중에 그러면 11에다 5 더하면 16이고 8에다 5 더하면 13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이게 n값이다. n값이 29. 29번. 자, 이런 문제가 고쳐야죠. 부정방정식. 한자 넘겨보세요. 봐봐. 269번 봐. 이건 더 빡세. 자, 이게 방정식이야, 그냥. 됐어? 자, 그럼 저것도 해가 한 개밖에 없을까? 여러 개 있을까? 딱 봐도. 여러 개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니까? 그럼 쟤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는 이제 조건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실수라는 조건밖에 없거든? 두 실수. 실이 빠졌다. 두 실수입니다, 얘. 두 실수. 이때 x, y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실수? 실수는 곱하기를 만들어도 돼, 안 돼? 안 되지. 곱하기를 만들어도 무한하잖아. x 곱하기 y가 10이야. 그럼 1, 10, 2, 5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분수도 다 들어가니까. 그럼 실수는 어떤 걸로는 못 풀겠네? 이렇게는 못 풀겠네? 정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곱하기를 만드는 거거든. 정수란 말이 없으면 곱하기를 만들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수 조건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실수 조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야 되네? 실수의 성질. 또 앞에 천장배. 실수의 성질. 역시 유한계를 줄이고 싶어요. 자, 선생님 얘기할게요. 완전 제곱 식을 만들어주시면 왜? 얘들아, 실수야. A라고 B가 실수야. 얘네들이 실수야. 그럼 제곱을 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양수. 또는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제곱을 했을 때 더했는데 0 나온대.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B는 뭐밖에 없지? 0, 0밖에 없지? 왜냐면 I 같은 거 이제 못 넣거든. 하나가 2가 돼서 4가 돼버리면 0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되잖아. 마이너스 4가 되려면 2i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수에는 2i 같은 게 있어, 없어?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따라서 제곱과 제곱의 합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실수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실수 조건일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자. 만들어봐라, 내려봐. 최대한 만들어봐. x제곱 빼기 4xy는 얼마 필요하지? 4y제곱 필요하지 않아? y제곱 하나 남지. 5y제곱이었으니까. 야, 되네. 그래서 얘는 x 빼기 2y제곱이고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되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엄청나게 많아. 막 i도 넣을 수 있단 말이지. 따라서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곱은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 조건에는 이런 것도 있어.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3번 공통분. 공통분을 이렇게 그냥 풀어. 두 식을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270번 이렇게 풀면 돼, 공통분. 자, 두 식을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빼봐. 시작. 끝. 이거 하나 끝. 두식 뺐어? 방정식 풀이는 거의 다 인수분해야. 3차 방정식도 어떻게 풀었어? 인수분해.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부정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강제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거의 방정식 해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지금도 그냥 빼기만 했잖아. 그 뺀식을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또 인수분해하는 거 얘를. 되잖아. a-b니까 x 빼기 1. 그럼 곱해서 0이 된다는 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단조건 잘 보면 a랑 b랑 같지 않은 게 0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야? x는 1 되니까. 그래서 x는 1이야. 근데 x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치? 어? x는 1이야. 얘가 0이 안 된다고. 단조건. 0 안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지 0 될 거야. 그러니까 이해 된 거야? 그럼 x가 1이라고. 됐어? 따라왔니? x는 1이 아니야. 1을 집어넣어. 근이니까. 넣을 수 있어 없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어딜 쳐다보고 있냐. 근데 왜 갑자기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야? 아,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a 빼기 b로 인수분해를 한 거야. 그럼 여기는 x가 왔잖아. 저기서 뭐가 오는 거야? b 빼기 a랑 a 빼기 b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준 거야. 이러봐야지. 됐어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제 공통분이야. 자, 오메가 가자. 오메가. 유형 10번. 준비됐니? 마지막 거? 오케이. 유형 10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정리하면 뭐뭐뭐가 있다? 정수 조건, 실수 조건, 그 다음에 공통근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 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넘겨오세요. 유형 10번. 너 힘을 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응? 졸리니?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야? 자, 이거 하고 쉬겠습니다. 이거 하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헉은 오메가라고 읽는다. 얘 W라고 읽으면 안 돼. 오메가야.
이거의 성질이야. 성질은 총 5가지야. 한번 쭉 들어보고 쫙 들어보고 빨리 외우는 게 장땡. 자, 봐봐. 1번. 일단은 x 세제곱은 1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거기에 근을 구해야 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하고. 야, 인수분해 공식에도 있다 얘는. 야, 모르면 간첩. 아, 모르면 바보. 그럼 근이 1하고 이쪽에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r. 근의 공식 쓴 거야. 허근이네. 그럼 이게 2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그 오메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오메가는 얘라는 거야. 얘라는 거야. 얘가. 그럼 오메가 반은 누굴까? 오메가 반은 누구야? 편례 복소수 아니야? 그런데 한 호근이라고만 했지 얘라고 정확하게 지정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누구도 오메가가 될 수 있냐면 얘도 오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지. 그럼 이놈이든 그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잡히셨어요? 이게 정입니다. 오메가의 정의는 얘란 말이야. 얘가 오메가라는 얘기야. 근데 걔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 자, 성질 5개나 있어. 근데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한번 이해해봐. 어? 첫 번째 성질이래. 첫 번째 성질이래. 첫 번째.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성질. 얼마일 것 같아? 와, 대답 안 나온다. 와. 얼마일 것 같아? 알면 좀 대답해, 황소연. 저 내릴까 좀. 얼마야? 어? 0이잖아. 오메가가 어디에 근이었어? 여기에 근이었잖아. 근 넣으면 0 되잖아. 이걸 외워야 돼?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외우고 있더라 이거야 너희들. 이걸 왜 달달달 오메가 제곱 더하기 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해야 해. 1번의 성질은 당연해야 되는 성질. 두 번째 성질이야. 이거 얼마일까? 쌤이 말해주기 전에 니네가 먼저 말을 해야 니네께 돼. 이것들은 수업할 때 보면 그냥 쌤이 다 얘기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니네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3차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야, 여기 처음에 근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 근을 하나 여기다 넣은 거야. 의식도 성립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당연히. 그럼 1번하고 2번을 외워야 되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달달달 외우지 마라. 당연해야 된다. 당연하게. 이해된다. 막 이래야 돼. 얼마야? 야, 다 있다, 다 있어. 다 여기 있다, 그냥. 2개 더하면 답이다.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수민 이거 2개 혹시 더했니? 잘했어. 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두 근이지. 어디에 두 근이야? 여기. 근과 계수관계 써도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한 마이너스 오! 야, 이거 몰라도 되네. 여기서 나오네. 당연해? 그럼 얘는 이걸로 하지 말고 왜? 5가지
제곱률인데 4개 벌써 다 했다고. 이거를 외울 게 어딨냐고. 당연해야지. 5번째는 이거야. 이건 이제 집에 가서 니네가 증명해와. 5번은. 됐어? 그럼 이 5가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거 5개 알아봤자 하나도 문제가 안 풀려. 하나도 안 풀려. 쌤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이제 기본이 됐니? 이제부터 더 잘 들어야 돼.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걸 알아야 돼. 실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얼마냐고 물어봐. 이게 얼마냐고 물어봐. 얼마예요? 쌤 이거 5가지 중에 어떻게 알아? 이거 안 써있잖아요. 이거 얼마야? 구해봐. 이거 물어본다고. 1 어? 1? 아니야. 왜 1이야? 너 왜 1이라고 생각했어? 틀려도 좋으니까 괜찮아. 그냥 3으로 그렇지. 3으로 나눠서 나눠 떨어져? 하나가 남지. 하나가 남지. 그러니까는 3으로 나누면 675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지수법칙 이하면 이렇게.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 1을 675승을 해도 1이지. 그러니까 1 곱하기 오메가만 남으니까 오메가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말한 1은 지수의 1이었니? 오메가의 1? 아까 네가 1이라고 그랬잖아 답을. 네. 전체 숫자 1이라고 얘기한 거야? 네. 그냥 오메가를 1로. 아 그럼 아니. 오메가는 1이 아니지. 오메가 1이야? 아니. 아니야. 오메가는 허수야? 혹은 허수. 허수야. 오메가는 허수야. 오메가 제곱도 허수야. 오메가 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실수야. 특이란 특이. 특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자주 우리가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실력을 좀 키워놔야 되고. 자, 이런 것도 물어봐. 100개만 하자. 100개만. 이런 거 물어봐. 쌤 그러면 이거가 좀 풀 수가 있어요? 잘 이용해봐. 풀 수 있어. 물론 답이 딱 실수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오메가로 나올 수도 있고 오메가 제곱으로 나올 수도 있어. 답이 만약에 오메가 제곱이다 그럼 오메가 제곱이 답이야. 답이 오메가다 그럼 오메가가 답이야. 답이 만약에 오메가 더하기 1이다 그럼 오메가 더하기 1이 답이야. 그냥 그게 답이야. 왜? 실수랑 허수는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쓰는 거야. 얼마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2고? 아니. 마이너스 음수 안 나와. 땡. 오메가? 맞았어. 왜? 맞았어. 왜? 1번 성질에다가 1번 성질에 오메가를 곱한 다음에 오메가를 곱하면 그래도 0인데 얘가 0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0이야. 오케이. 3개씩 100개 묶어서 남는 게 오메가. 그러니까 무조건 3개씩 더하면은 0이 나오니까 네. 하나만 남는다. 그래서 맨 마지막 오메가 100이 남는다. 그래서 오메가 100은 오메가랑 같으니까 오메가다. 아, 잘 푼 거야, 저렇게. 저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니. 그럼 여기서 이거에 대한 원리는 이거네. 이거 3개 더해도 얼마야? 0이지. 근데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더해도 0이었잖아, 저기에 보면. 그럼 연달아 그냥 3개를 더하면 항상 0이 나오다 이런 얘기야. 연달아 3개면. 그럼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이렇게 쓴다고. 오메가의 n승, 오메가의 n 더하기 1승, 오메가의 n 더하기 2승 이렇게 쓴다는 거야. n이 어떤 자연수지 간에 그 수랑 그 옆에 그 하나 더 많은 거랑 하나 2개 더 많은 걸 더해주면 0 나온다. 이런 식으로 쓴다. 3개씩 묶으면 다 0이 나온다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할까? 자, 옆에 다 써놔야 돼. 자,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야. 근이기 때문에 도 오메가 바기 다 적어놔. 세제곱도 1이야. 눈에 안 익는다. 내가 자꾸 보면서 익혀야 돼. 이거 2개는 똑같이 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더 쓸 건 없고 이거 기억을 해두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 풀고 자, 쌤이 써놓은 것도 또 나중에 참고해.
만약에 오메가 제곱에다 오메가를 더한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걸 그냥 답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항이 몇 개짜리를, 두 개짜리를 몇 개짜리로, 한 개짜리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물론 이렇게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돼야 돼. 이거 연습을 좀 하시고. 자, 또 하나. 자,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랑 같거든? 쌤 왜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지. 그러면 여기 위아래다가 똑같이 오메가를 곱해도 돼, 안 돼? 분수니까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가 돼. 여기는 얼마가 돼? 오메가가 돼. 오메가 제곱이라고 되지. 그러니까 분수 형태도 마음에 안 들어. 분수 형태가 나오면 그것도 바꿔서 다항 형태로 바꿔줘. 이런. 이 작업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오메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분명히 오메가에 n승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자 n에다가 1, 2, 3 넣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시면 돼. 여기서 어려워. 여기가. 왜 쌤이 이런 걸 마지막에 할까?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이 5가지 성질만 외운다고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여기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기본 문제가 여기는 없습니다. 다 일단 기본은 응용 심화 문제입니다. 자, 다행히 250번은 쉽게 나왔습니다. 250번. 네, 정답은 니은이 틀렸죠? 디귿도 틀렸고 기억하고 리을이 맞았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51번. 네, 요거로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억은 알겠지? 대충 어떻게 하는지. 자, 잘 들어. 니은은 이거 써라. 이거 한 두 개를 하나로 바꿔라. 기억은 알겠지? 이거 아까 알려줬으니까 기억. 니은. 자, 디귿 선생님이 하나 해줄게. 디귿은 이렇게 하는 거야. 디귿은 오메가 있고 오메가 바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없어. 성질 쓸 수 있는 게. 근데 하나가 오메가 하나가 오메가 바니까 이 5가지 성질을 바로는 못 쓰고 이거를 통분해서 쓰는 거야. 통분. 이렇게. 통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성질 5개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덮어 씌워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야. 기본 성질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 성질을 사용하기 전 작업, 식을 변형하는 그런 작업들까지 내기 때문에 오메가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통분이라는 거를 안 가르쳐줬지만 통분을 해봐야 이게 오메가의 성질을 쓸 수 있게 잘 보시면 합과 곱의 모양이 나옵니다. 합과 곱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모양이 나오죠? 곱은 아까 1이었죠? 합 모양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근데 합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럼 얘는 다시 플러스 1이겠지. 얘도 3 되겠죠? 3분의 3이니까 1 맞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리을은 자, 또 말해드릴게요. 요거 쓰세요. 똑같이. 요거. 한 두 개, 한 개짜리로 바꿔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마무리하는 시간 2분 드릴게요. 마무리하시고 뒤에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잠깐 10분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